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어려우니까 증거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갈 길에 이렇게 좀 빗자루질 해주는 사람. 이 길 좀 한 발짝만 더 와. 약간 이렇게. 혜린아, 너 너무 기분 좋아. 와, 손흥민 나 아침에도 손흥민 포스터 얼굴에다 뽀뽀하고 나왔어. 맨날 생각만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용기 내서 했어. 못할 것 같이.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쌤 딱 첫 인상이 되게 차가웠어요. 나는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어. 되게 차가워. 그래서 막 강의할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네. 수업 딱 끝나면 무뚝뚝하게 나간대. 그래서 저 사람 저 연기한다 그랬다는 거야. 제익 오빠가. 근데 나는 떨려서 그런 거거든. 긴장해가지고 막 강의 모드 온 해가지고 하다가 이러고 이제 긴장하면 표정이 안 지어지니까. 그럼 쌤 그랬던 원래 거지. 모습은 나는 근데 그래도 밝은 사람인 것 같아. 긍정적이고. 난 예전에 내가 너무 그런 척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그랬던 때도 있었지만 네. 타고난 기질은 어쨌든 감상적이고 우울한 면이 있어. 그게 한 60% 정도 있는 것 같아. 혼자 있으면 왜냐면 막 조증 걸린 사람처럼 그러진 않거든. 근데 분명히 이렇게 되는 모습이 있지만 그 40%로 다시 나를 끌어올리면서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나 좀 이런 게 있는 편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봤을 때 나를 키워드는 극복인 것 같아.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 뭐 예를 들면 발표 공포증도 그렇고 말을 더듬었었던 것도 그렇고 뭐 국문과인데 영어 가르치는 것도 내가 영어를 잘 못했으니까 극복. 살도 한 17kg 정도 뺀 적이 있어. 나 17, 18kg 정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내가 그 모습이 싫어라고 생각했을 때 하는 것 같아. 그거를 그래도 너무 마음에 안 들면. 근데 그게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라 막 뭐 자기계발서도 그렇고 뭐 심리학 책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말을 사실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사랑할 수 있지? 그냥 그 모습 자체로. 바뀌어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맞아. 내가 움직여야 좀 증거가 있어야지. 근데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못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는 걸 배우고 있어. 심화가 다시 한 번 더 갔어. 나도 있는 자체로 당연히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렇게 타고나기를 사랑 많이 받고 막 사랑스럽게 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저게 저절로 안 되는 거야. 막 자존감이 타고나게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데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는 거를 다시 거기서 2차적으로 감정이 드는 거야. 하도 그런 걸 많이 들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죄책감이 또 2차적으로 몰려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죄책감을 다시 허용해 주는 걸로 갔어. 그래서 죄책감에서 나 이런 모습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이런 것을 마음에 안 들어 해도 괜찮아. 이러고 갔어. 근데 그렇게 허용이 되니까 오히려 되게 편해지더라고. 마음에 안 들어 해도 돼.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하겠어. 그쵸, 맞아요. 미워하게 두는 거지 그냥. 그 미움은 사랑인 것 같아 난. 맞아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고 그래서 미워한다라는 건 사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한 너의 모습은 이렇게 돼야지. 더 잘해야지. 더 좋게 살아야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였더라고. 그 우울증도 사실 너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맞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처음으로 원래 준비했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직도 춤을 추시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규빈 쌤 어제 이제 인터뷰 준비하면서 마인드맵을 그렸거든요. 박규빈 쓰고 동그라미 치고 생각나는 단어들을 몇 개 이제 했는데 저는 크게 4개로 나뉘더라고요. 이제 맨 처음 떠오른 게 진짜 춤이었고 그 다음 영어, 스트레스 그 강사 하나가 연단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잘못됐다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떠올렸을 때 어떤 소통 아니면 뭐 어떤 편안한 분위기, 대화 아니면 영어의적인 지식 이런 거로 떠올려야 한다고도 생각하거든. 내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별명이 강사 댄서 뭐 이런 거야. 강사인데 댄서다. 근데 그게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학생이 나하면 떠오르는 게 춤 이렇게 너무 웃기네. 좋지 않아요? 아닌가? 좋아. 특이하잖아. 그리고 춤을 요새도 추시냐는 질문에는 오늘 아침에는 이제 오늘 아침에 춘 거는 오늘 아침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어제 내가 술을 약간 먹고 숙취와 약간 흐리고 딱히 이유는 없어. 근데 그냥 모르겠어. 아침에 좀 이렇게 기분이 또 꿀꿀했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돼.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보면 네. 자존감 높이는 노래 해서 그 리쪼라는 가수 노래들이 막 쫙 나와. 네. 빠밤빰 하면서 이제 뭐 굿 에즈 헬 I do my hair toss, check my nails. 이런 노래 틀어놓고서 거울 보면서 막 춤췄어. 그렇게 에어로빅 같은 춤. 아. 근데 나는 그런 원초적인 행위를 좋아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축구도 네. 공 하나를 놓고 사람들 그냥 뛰어다니는 거 룰에 맞춰서. 근데 춤도 그냥 아무 도구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음악에 맞춰서 막 할 수 있는 행위잖아.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 그쪽으로 다시 더 갈 거라 생각해. 세상이 다시 이제 너무 복잡해졌으니까 맞아요. 다시 우리 근본과 원초적인 것들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그건 진짜 아까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절대 대체하지 맞아. 내가 춤춰서 즐기는 그 즐거움을. 그래서 내가 요새 약간 예술과 본질 이런 거에 약간 꽂혀 있어. 예술가 예술, 본질, 유희. 유희. 유희하는 인간. 네. 유희하면 딱 처음 떠오르는 그게 있어요. 지금 솔직히 떠오른 게 있는데 이게 진짜 내 유희인가? 순간 의심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난 사실 책을 읽고 대화하는 거 진짜 좋아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죠. 이게 진짜 그럴만하다고 내가 말할 정도로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물론 이제 유튜브 쇼츠 보고 재밌지. 근데 그것은 유희 끝에 나한테 찝찝함을 주더라고. 네, 맞아요. 근데 좋은 대화, 그냥 대화가 아니라 어떤 것에서 탐구하고 지식에 대한 탐닉과 그 본인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발견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런 게 재밌어.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책 읽고 대화 나누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근데 물론 뭐 쇼츠 보고 할 때 그 순간의 쾌락만큼 즐겁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행위를 할 때 시작과 끝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여운까지를 좀 하나의 행위로 보는데 쇼츠는 사실 볼 때는 즐거운데 그 기억이 안 나, 후가 뭘 봤는지. 기억도 안 나고 좀 찝찝하잖아요. 맞아. 저는 그렇고 잘못한 느낌. 뭔가 스스로한테 죄진 것 같고 시간이 삭제. 뇌 절어진 것 같고 맞아. 정말 기분이 안 맞아, 좋은데 책 읽고 대화 나눈 거는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끝나고 나서도. 그래서 그 연도 좀 길게 가고 책 읽고 대화 나누는 게 유일하는 거에 굉장히 그리고 나는 그 시대가 올 거라 생각하거든. 이미 왔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이 불안 때문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돈돈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왜냐면 직장인들조차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다니면서 이 직장만 다니면 되나? 해서 투잡 이거를 하고 맞아요. 뭐 구매 대행을 하면서 뭐 주식을 한다든지 직장만 다녀서 안 되라는 세태가 만연하다고 생각하거든. 나도 돈을 좋아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불안의 결과인 것 같아. 불안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 미래가. 갑자기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망하면 어떡해? 저 사람만큼 내가 못 살면 어떡해? 또 인스타그램으로 우리가 맞아요. 비교하면서 저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건데 왜 나는 평균이 못 되지? 하는 그 불안의 결과로 나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그 자본에 끌려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적 자유를 외칠수록 불안한 거래. 내가 이거 어떤 책에서 봤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안한 마음인 거잖아. 불안한 마음 때문에 많이 벌고 싶어요. 당연히 그 반대급부로. 나도 그런 마음이 있고 근데 다시 그 근본에는 분명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그럼 이 불안의 끝에 가면 뭐가 있을까? 이 도파민, 불안, 이 돈의 추구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 알랭드 보통 불안 그 뒷부분에 보면은 예술, 해학 뭐 이런 게 나와. 불안을 이기는 건 예술을 향유하는 거, 유머.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생각해봐도 노비들이 막 양반들 탈 쓰고 까면서 이제 그 잠깐의 시름을 잊을 수 있었던 거. 그런 유머 같은 것들. 그리고 예술을 향유하는 거. 음악을 들을 때 아니면 멋진 영화를 볼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영어 학원으로 중심을 두고 하고 있지만 조금씩 시작하는 게 아예 상관없는 영화, 일본 영화를 보고 영어로 토론하고 이런 걸 해보고 있어 이번 달에 처음으로. 그리고 이 안에서 진짜 춤 학교도 한번 해보고 싶고 춤의 학교라는 데가 실제로 있고 내가 그 관심이 많거든. 그래서 그냥 몸에 무브먼트를 하는 거야. 인간덕이 막 그냥 털기 막 이런.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바닥 구르기 막 이런 행동을 하면서 뭔가 그것도 내 어떤 스트레스와 상관이 있을 것 같고 내 몸을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그리기, 원데이 그리기 교실, 그리고 지금 한 분 또 배우분을 섭외해가지고 연기 수업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글쓰기 수업을 3, 4월부터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좀 그렇게 예술적으로 방향을 돌리고 싶은 거야. 어른들의 놀이터 같은. 근데 놀이가 아까 말한 잠깐의 그런 도파민적인 유희가 아니라 세로토닌의 즐거움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완전 인스타그램 아이디처럼. 내가 그거를 2011년인가 12년에 만든 건데 인스타 아이디를 유일하게 질리지 않았어. 그것만.
그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 그걸 만들고 지금 12년 동안. 너무 그 아이디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셀프님이. 규빈을 설명할 때 뭔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싶은지. 나는 근데 이 생각을 오늘 아침 했었다? 내가 에어로빅 하면서 이거 내가 나중에 복근으로 만들어가지고 비포 애프터 찍어놔야겠다 해서 그 뱃살 사진 찍어놨어. 그리고 나서 갑자기 역시 나는 극복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냥. 그래서 극복인 것 같아. 나의 키워드는. 극복. 오버컴이야. 진짜로. 이게 좀 나한테 약한 부분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없애고 싶어. 그러니까 어쩌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기도 한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어려우니까 증거를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했지 이러면서 내가 만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나는 애쓰면서 사는 인간이구나 하면서 이제 다시 좀 사랑이 생기기도 하고 극복인 것 같아. 근데 그 극복은 사실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 네. 어떤 사람한테는 에이 그 무슨 허들 50cm 넘어놓고 무슨 극복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나한테는 이제 난 다리가 짧은 애였던 거지. 그래서 나는 그게 높아 보이는 거야. 그럼 다시 그걸 넘으면 이제 1m 정도 넘을 수 있고 약간 이렇게 내 안에서 내 기준에서 점점 허들의 높이를 높여가는 느낌이야. 계속 새롭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오더라고. 그쵸. 잘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문제 있다가 위기가 터지는 게 인생이래. 원래. 근데 이제 내 기준은 항상 행복해야지. 그쵸.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야. 원래 인생은 문제가 많아라는 거를 그냥 디폴트 값으로 깔아놓으면은 원래 이런 거지 뭐 하면서 좀 진짜로 괜찮아지는 것 같아. 저도 그 말에 동의를 못했거든요. 쇼펜하우어 그 음. 책 작년에 읽었었는데 인생의 디폴트 값은 고통이라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사실 동의를 하지 못했는데 왜 행복해하면 좋은 거 아닌가? 왜 디폴트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말하지? 좀 비관적이네? 막 이렇게 저는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좀 깨달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너무 행복해지고 싶은데 현실 자체가 좀 비관적인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를 깔아놓고 작은 것에 더 행복할 수도 작은 있지. 것에 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저도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지도자 이런 거를 잠깐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가르치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떡하지? 내가 선생인데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딱 뭔가 맞닥뜨렸을 때 뭔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그냥 바로 그 접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많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나의 전문성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고 사실 나는 이제 스피치 강의도 했었는데 원래 타고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그거를 다 기술적으로 나중에 후천적으로 배워서 생각을 해야 잘할 수 있고 그냥 해보세요 했을 때 나는 못해. 어렵단 말이지. 영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문화가 나왔으니까 심지어는 가끔씩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단어 뜻 뭐예요? 하는데 내가 모르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아는 척 했었어.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모른다고 해. 까먹었어요 한다든지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는 사실은 뭐 큰 문제가 아니라는 그쵸. 생각도 들어. 예전에는 그거에 대한 막 나는 이런 것도 모르니까는 가르칠 자격이 안 돼 막 이렇게. 근데 나는 이제 내가 분명히 잘하는 부분들이 있고 뭐 더 쉽게 알려줄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잘 못했는데 잘하게 됐다고 쳤을 때 좀 더 쉽게 알려주지 않을까? 이미 타고나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거 왜 모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나도 분명히 고민했던 것들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지금은 내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인데 이런 게 없어. 정말 모르겠으면 모르니까 같이 생각해보자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선생님은 지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은 아니거든. 예전에는 최대한 많이 알아가지고 이 많이 아는 거를 좋은 걸 많이 알려줘야 돼 하는데 챗GPT가 더 잘해 이제는 나보다. 근데 우리가 챗GPT를 선생님 물론 선생님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아닌 것 같거든. 나는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나도 했는데 뭐 이건 것 같아. 오히려 나의 찌질함이 어필이 되는 것 같아. 왜냐면 그거는 챗GPT는 못 주거든. AI는 못 주거든. 그렇긴 하죠. 누군가 최근에 그렇게 얘기해줬었어. 선생님을 통해서 희망을 본다고 자기는. 그래서 온다고.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맞아. 내가 가진 강점은 그거지. 근데 어쨌든 지식을 전달해주는 것도 뺄 수는 없지. 그들이 그래야만 나를 어쨌든 찾아올 테니까. 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올 테니까. 근데 그게 메인은 아니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 나의 어떤 부족했던 과거를 통해서든 아니면 내가 뭐 용기를 북돋아주든 그들의 강점을 발견해주든 아니면 진짜 피드백을 해줘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갈 길에 이렇게 좀 빗자루질 해주는 사람. 이 길 좀 한 발짝만 더 와. 약간 이렇게. 가이드의 맞아 역할이 맞아. 좀 그런 느낌이 큰 것 같아. 되게 이상적이다. 내가 말해놓고도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내가 배움에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언어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언어를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발견해낸 게 있어. 인간은 긴장 상태에서는 배울 수 없다. 난 이 말을 너무 좋아해. 상상해보면 내가 손흥민 선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나한테 축구를 알려준다고 하면 나는 진짜 너무너무 바보같이 할 것 같아. 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세계 최고의 선수인데 빨리 잘해야 되는데 막 그리고 이 사람은 어쩌면 왜 이렇게 빨리빨리 못하지 하면서 답답해할 수도 있고 나는 학생들은 그걸 느낀다고 생각해. 왜 이걸 모르지? 라는 선생님의 답답함을 학생들이 느낀다고 생각해. 그 에너지를. 근데 내가 실력이 막 너무 출중하지 않지만 이 사람보다 좀 나아. 그러면 이 사람한테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자주 쓰는 게 내가 알려주는 것보다 내가 알려줬어? 그럼 먼저 이해한 사람이 옆 사람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 그게 훨씬 빨리 들어가. 되게 서운할 정도로. 내가 똑같이 한 말이 그건데 왜 내가 말할 때는 선생님이 방금 뭐라 했지 하고 옆에 사람이 알아듣지? 하면서 되게 서운할 때도 있는데 그게 어쨌든 어떤 긴장도의 문제든 아니면 이 사람의 언어로 해서 더 좋든 그게 너무 나랑 극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자극이나 가르침에 있어서 항상 꼭 그렇게 뛰어나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한 발짝만 나가 있으면 돼. 쌤이 국문과 출신 영어 강사잖아요. 그 출신인 것 때문에 뭔가 힘든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게 저는 이제 영상 일을 하고 있지만 영상을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사실 지금도 배울 것도 되게 많고 부족한 것도 엄청 많은데 가장 조금 어려운 게 현장에 나가서 내가 영상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쭈글거리고 있다. 이거를 자각할 때가 굉장히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쌤도 이런 경험을 겪거나 아니면 뭔가 극복한 경험이 있는지 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아예 시작 자체를 그래서 못하게 했었어 나는. 근데 그때 이제 문단열 선생님이 자기가 EBS 영어 강사를 12년 동안 하셨던 잉글리시 카페를 신학과 나오셨고 연세대학교 영어 전공이 아닌데 PD님이 이제 제안을 하신 거야. 영어를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전공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외국도 안 나가봤고. 근데 그 PD님이 그러셨대. 그러니까는 당신은 희망도 같이 가르쳐 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분이 이제 12년 동안 하셨다고 하거든. 나도 그 얘기 들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근데 저 영어 선생님 하고 싶은데 저는 국문과예요 했더니 그때 우리 교수님이셨거든. 규빈아 난 신학과 나왔어. 그 얘기를 해주셨었어. 그래서 응?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 문단열 선생님이 나한테 또 한 번 질문하셨던 게 내가 이제 이제 선생님 할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규빈아 영어를 잘 가르치려면 뭘 잘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근데 내가 한국말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서 나도 모르게 했더니 맞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뭐 국문과 나서 뭐 언어를 정확히 구사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모국어를 확실히 알고 그 안에서 뭐 이런 용어들이 있어. 경국에, 연국에. 근데 그게 전혀 상관이 없지 않더라고 영어랑. 그리고 이제는 워낙 비전공자들이 다른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게 오히려 시너지를 내기도 하고. 그 나는 심리학과 복수전공이었거든. 사회복지랑. 그래서 이제 사람 뇌과학과 그런 데도 관심이 많은 거야. 심리학이랑. 그게 또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더라고. 뭐든 배워놨을 때 그게 해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해. 연결해서. 그래서 아마 너가 축구를 했던 어떤 경험들, 외국에 갔던 여행 경험들 이런 게 다 영상 전공자들은 또 할 수 없는 창의적인 영역을 네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한국어 스피치도 나는 가르칠 수 있었던 거고 다시 스트레스 관리 강사도 할 수 있었던 거고 왜냐면 영어만 가르치는 건 오히려 독이니까 오히려 그것만 공부했었으면 나는 딴 길을 못 갔었을 거야. 더 재밌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거 완전히 나한테 강점이라 생각해. 어려움은 아닌 거 같고 오히려 좋다. 왜냐면 영어를 막 가르쳤을 때 학생들이 표현을 막 잘 알아.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게 돼. 근데 그 다음에 항상 나한테 하는 질문 선생님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요. 한국말로도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을까 했을 때 첫 번째로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두 번째로는 그냥 말주변 자체가 없고 또 세 번째는 경험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살면서 가장 뭐 힘들었지만 극복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했을 때 글쎄 난 힘들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제가 약간 이런 고민을 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다른 전공을 제가 했잖아요. 경영학과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뭔가 영상에 녹여야 되는데
그걸 제가 녹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너가 축구 기본기 기술을 막 연습해. 기본기를 막 사이드 스텝 막 하고. 근데 축구하는 중에 사이드 스텝을 하지 않아도 그 연습을 해놓은 거는 녹아 있잖아. 너의 그쵸, 모든 맞아. 플레이에.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 꼭 내가 경영에게서 배운 지식을 넣었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4년 동안의 경험이 그냥 넣은 거야. 그럼 네가 하는 모든 것 안에는 그게 녹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은 좀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영상은 아니지만 아무리 프리랜서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거는 되게 잘해요. 마켓 그러니까 나도 부러워. 영업을 하거나 음.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제 자랑을 조금 하면은 크몽을 이용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여태까지 다 별 5개예요. 와 29건인가? 대박. 고객 만족 100%. 제가 뭐 댓글 달라고 해주지 않았는데도 댓글 오. 달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너의 실력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고 내가 봤을 때 나는 경영학이라는 걸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라 생각해. 경영은.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이든 네가 하는 비즈니스든 내가 하는 게 좋아. 이 물건을 사.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이 맞으니까 따라와. 이게 경영이라면 시민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들 있잖아. 그게 난 되게 좋은 리더십이라 생각해. 너가 사람들을 어쨌든 띄워주고 좋게 봐주고 이런 그 시선들을 나는 너의 고객들이 느낀다고 생각하거든. 뭐라도 잘해주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이 사람이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성실한 모습들의 사람들은 되게 설득된다고 생각해. 그럼 너는 이미 경영을 살아내고 있는 거지. 리더인 거지. 그리고 나는 너가 이렇게 막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나한테 막 인터뷰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도 경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이익을 내겠어의 경영이 아니라 사람을 공부하겠어. 넌 이미 내 마음을 얻었거든. 이미 네. 나한테 궁금해한다고? 이거 자체가 나한테 되게 기쁜 일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네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이 영상이 나한테 유의미하고 좋네 라는 걸 네가 이제 어필을 하겠지. 편집을 해서. 경영이지. 비즈니스지. 영상은 정말 좋은 비즈니스 툴이다. 그쵸. 내 한 컷 한 컷이 의미 있어 라는 걸 어필해야 되는 거잖아.